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정보쇼 보험스쿨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스쿨 김나연입니다. 저희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나에게 꼭 맞는 보험 설계, 꼭 알아둬야 할 보험 상식 등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전문가들에게 상담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로 참여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 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문자를 길게 작성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보험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보험증권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셔도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주저마시고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보험스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K탑 자산관리 긴 인생 길잡이 신경희 전문가님, 보험장 이은희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신경희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네. 제가 이제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보험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보험 가입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제대로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저희 보험스쿨에서 어른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많이 다뤘는데 오늘은 어르신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들 풀어주실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은희 전문가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실버보험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실버보험 과연 몇 세까지 가능할지, 또 가성비는 좋을지, 또 보험료는 비싸지 않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실버 보험에 대해서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든든한 두 분과 함께 1교시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스쿨의 1교시는 보험 궁금증을 OX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질문 먼저 만나보실까요? 79세에서 90세 실버 보험 필요하다? 예, 오늘의 OX 궁금증은 바로 실버 보험입니다. 실버 보험은 노인이 걸리기 쉬운 질병이나 상해에 맞게 설계된 노인 전용 보험 상품인데요. 자식들이 대신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효도 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제 뭐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버 보험이 필요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두 전문가들의 의견부터 바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버 보험 필요하다에 대해서 신경희 전문가님은 필요하다 동그라미 선택하셨고요. 이은희 전문가님은 세모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실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희 전문가님, 실버 보험 필요할까요? 두면하면 잔소리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요. 네. 네, 필요한 이유는 혹시 그 아나운서님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뭐 어디가 아프시다, 네. 허리 아프시다, 관절이 아프시다, 뭐 이런 얘기, 혈압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주 듣죠. 네. 자주 들으시죠. 맞아요. 사실 저도 이제 50대가 되면서 저도 이제 고지혈증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런 만성 질환이 저도 있습니다. 근데 통계 자료를 보시면 저 나이에도 있는데 나이가 이제 드신 분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통계 자료를 봤더니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10명 중에 무려 9명이에요. 한 명만 건강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10명 중에 5명이나 되고, 그다음에 관절염이 있으신 분 10명 중에 3명,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10명 중에 2명이 당뇨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질환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요 한 질환뿐만이 아니고 3가지 질환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들 또한 10명 중에 6명이라고 하니까 노인분들은 정말 질환을 많이 앓고 계신데요. 또 두 번째 자료를 또 확인해 보시면 평균 1인당 1년 통계 진료비가 139만 원인데요. 65세 어르신들은 무려 3배가 높은 459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치료비가 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훨씬 많이 치료비를 쓰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보험이 꼭 필요한 거 맞는 사실이죠. 그래서 꼭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O를 답했습니다. 네, 신경이 전문가님은 노인 1인당 평균, 연평균 진료비 그 수치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뭐 평균 425만 원 정말 너무 많은 부담이 들기 때문에 이 실버 보험은 준비를 해두시면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면에서 실버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자, 반대로 이은희 전문가님은 세모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보험의 첫 단추라고 하면 뭘까요? 예, 실비를 네. 뭐 꼽을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실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험의 첫 단추 실비 보험, 두 번째로 준비하는 거 어떤 보험 준비하실까요? 암보험? 네, 그렇죠. 진단비 보험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네. 실비, 진단비, 그다음 수술비. 그다음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인 그 실버보험에는 조금 어울리지가 않는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70대 분들이 가입을 하시려고 보면 노후 실손이라고 해서 실손보험이 있기는 하지만요. 75세까지밖에 가입이 불가능한 데다가 70세 기준에서 보시면 한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보험료, 의료비가 많이 지출이 되어 가는데도 만약에 약만 드시고 계신 거, 고지혈이라든지 당뇨, 고혈압 이렇게 약만 드시고 계신데 매달 납입보험료를 10만 원 넘게 훌쩍 내고 계신다면은 조금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세모를 생각했습니다. 네, 실비보험, 보험의 기본이죠. 70대 여성을 기준으로 10만 원대가 훌쩍 넘기 때문에 일단은 이은희 전문가님이 세모를 선택을 하셨는데 자, 그럼 더 자세하게 또 신경희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전문가님, 이은희 전문가님 의견 맞습니다. 네. 제가 동의하고요. 사실 실비보험 이렇게 가입하시게 되면 보험료 비싸고 또 진단비 또 가입하면 또 비싸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보험은 우리가 어르신들 보험은 자녀들이 이렇게 부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녀분들이 내 보험 준비하면서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부모님까지 막 10만 원, 20만 원 내기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똑똑한 보험, 이제 진단비는 한 번밖에 나가지 않는데 수술은 반복해서 수술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당뇨 뭐 이런 질환들은 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합병증 이런 걸로 수술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병원에 가서 치료비 쓰시는 게 입원비가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수술비가 많이 들죠. 그래서 오늘은 저렴하게 수술비로 해서 이렇게 준비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통계 자료 내보낼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도움을 드렸던 분들이에요. 네, 보시면 이제 수술비를 쭉 이렇게 옆에 구성을 했는데요. 종수술비, 고혈압 뭐 이런 것들의 합병증에 대한 수술비까지 다양하게 수술비를 준비했을 때 여성분은 80세에 20년 갱신으로 해서 5만 원 정도 준비 가능하시고요. 남성분도 이제 80세에서 4만 원 정도 준비 가능하시니까 이 정도면 수술비를 준비하시는데 내 어르신 보험을 준비하는데 돈이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수술할 때마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수술비 꼭 가입하셔라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신경희 전문가님은 최근에 도움을 드린 또 우리 시청자분의 그런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실버보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또 이은희 전문가님의 세모를 선택하신 이유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이제 신경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요, 진단비 보험으로 준비하기에는 좀 금액 대비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세요. 대부분 이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 보험 하나쯤은 있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래도 암보험 정도 하나 가입을 해놓으신 경우들도 꽤나 좀 있으신데요. 암보험은 암만 보장이 되는 거죠. 다른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질환에 걸렸을 때에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것들이 대반입니다. 네. 그리고 각각 보장을 진단비를 넣자니 각각 보장 넣기에는 보험료가 너무 올라가죠. 거의 뭐 40, 50대 준비할 때도 각각 보장 받으려면 10만 원 넘게 보장을 해야 되는데 70세 기준으로 해서 보장을 각각 넣으려면
금액이 산출이 안 되죠.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신경이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비보험이나 진단비보험으로는 어렵지만 수술비 보험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여러 좀 폭넓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나와 있는 뭐 70대 질병, 뭐 100대 질병 이렇게 해서 진단비처럼 각각 보장이 되는 이렇게 몇십 대 질병 이런 질병도 있지만 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보험도 그 수술도 있으세요. 그 수술 하는 뭐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방법에 따라서 어떤 수술을 하든지 보장이 되는 5종 수술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5종 수술비를 함께 탑재를 하셔서 가지고 가신다면 4만 원에서 5만 원, 70대, 80대 기준 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요. 50대 분이셨는데 50대에 가입을 해두신 암보험이 있으셨어요. 암보험 2개를 가지고 계셨는데 신장 수술을 하셨어요. 신장에 혹이 생겨서 신장을 떼는 수술을 하셨는데요. 보험이라고는 달랑 암보험 2개밖에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증권을 보니까 여기에 종수술이 하나씩 들어가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신장에서 혹을 떼는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5종에 해당이 되셔가지고 각각 300만 원씩 600만 원을 수령하실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다른 보험이 없으시고 수술비 보험으로도 가지고 계셨어도 하나도 못 받는 것보다 훨씬 낫죠. 예, 이렇게 종수술이 폭넓은 종수술비부터 또 진단비처럼 각각 보장이 되는 몇십 대 수술비를 함께 가져가신다면 가성비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술비를 여러 개를 들어 놓으시면 특약을 그걸로 대신해서 또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그 팁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1교시를 통해서 우리 실버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이 실버 보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뭐 가입을 좀 해볼까라는 뭐 등등의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보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실제 시청자님의 보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저희가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이은희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네. 네. 50대 가장분이셨어요. 네. 50대 가장분이셨는데 두 아이를 또 두고 계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종신보험도 좀 필요하시고요. 가장이기 때문에 가장의 책임기간 있잖아요. 네, 종신보험이 맞아요. 또 필요로 하셨고요. 노후에 내 연금도 조금 걱정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이 없을까 하셔서 가입하셨던 보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금도 추가로 또 추가로 좀 가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뢰를 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가장이시다 보니까 더 배로 그 책임감을 느끼셔서 다시 한번 보험을 리모델링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50세 남성 시청자님께서 의뢰를 해주셨는데요. 사망보장과 연금 준비를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을 요구를 하셨고 연금을 또 추가로 가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지금부터 그러면은 자세하게 그 해결책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보험 상태를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 H생명의 베리굿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이 네. 되어 계신데요. 지금 20년 납으로 되어 계시고요. 보험료는 24만 5천 원 정도로 가입을 해 두셨습니다. 예,
작년에 가입을 하셨네요. 그러네요.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가입을 해 두신 건데요. 보장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예, 지금 H생명 베리굿 연금에 가입을 해 두셨는데 종신 보장을 보시면 지금 1억 원 정도로 지금 되어 있죠. 네. 예, 종신 보장은 잘 되어 있다라고 금액 대비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고요. 근데 의뢰하신 내용에서 연금 보장도 같이 되는 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연금 보장 금액을 보니까요. 한 7천만 원 정도 되어 계세요. 근데 연금 70세부터 수령을 한다 하더라도 7천만 원 갖고 과연 될까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세모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종신이든 종신보험이든 연금보험이든 어쨌든 종신토록 받을 수 있다라는 예,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네. 5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신보험 저희가 기존 보험 상태를 체크했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네네. 연금 보장 금액만 조금 부족한 걸 제외하고는 뭐 사망 보장도 잘 되어 있고 보장 기간도 적당하다라고 기존 상태를 진단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테트리스표를 통해서도 기존의 보험 상태 진단해보고 가겠습니다. 뭐 다 설명을 드린 거라서 저축형 전환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전문가님?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7년이 지난 이후에는요, 저축형으로, 그러니까 종신은 없어지고요. 네. 완전히 저축형으로 전환이 가능하세요. 그렇게 되면 저축형으로 전환이 되면은 사망 보장 리스크가 빠지기 때문에요. 훨씬 더 연금액이 커지겠죠. 아, 그래요. 저축형 전환이라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네요. 기존 보험 상태가.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생각보다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더 잘 바꿀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현명하게 리모델링 할 수 있을지 오늘의 설명 당번 전문가님께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대장군 김성군 전문가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보험을 깔끔하게 해결해줄 보험대장군 김성군입니다. 자, 오늘 의뢰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셨을 때 목적이 어떤 것으로 가입하셨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이 의뢰자분 같이 나는 종신을 좀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혹시 필요성이 없어질 때 연금으로 전환하고 싶다 이렇게 가입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자, 여기서 설명하기 전에 정확한 것은 뭐냐면 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 어떤 보험을 어떤 목적으로 가입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나는 그냥 연금을 위해서 이 보험을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잘못된 가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첫 번째 목적이 사망을 먼저로 하고 그다음에 사망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연금으로 그 기능을 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 보험은 상당히 잘 가입을 하셨다는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보험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작년 2019년도에 가입을 하셨고요. 보험료는 24만 5천 원에 납입을 하고 20년 납으로 가입을 하셨는데요. 자, 이분 여기 지금 보시면 베리굿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으로 돼 있거든요. 자, 이 보험을 보면 그 보험의 명칭을 보면 거의 대부분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그 보험의 구체적인 담보 내용이 어떤지를 한번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담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사망 보장 1억 원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보험을 사망 보장을 위해서만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망 보장이 필요성이 없어질 때는 연금으로 좀 전환해서 쓰시려고 어떤 목적이 확실하게 있는 상태에서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보험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제목에서 있는 그 보험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부터 종신보험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종신보험은 우리가 사망을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망을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단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있는데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장점을 보면 사망을 언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날 사망하시든 아니면 100살이 넘게 120살에 사망을 하시든 언제 사망이랑 관계없이
그 약속된 사망보험금은 꼭 지급을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분같이 어느 정도의 그 사망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지거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는 남아있는 적립금으로 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또 이 종신보험은 상당히 여러 가지 상품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저해지 환급형도 있고 무해지 환급형도 있고 뭐 착한 종신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끔 좀 선택이 폭이 좀 넓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장점이 있지만 좀 단점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험료가 비싸다는 얘기죠. 이 그 보험료 안에는 이렇게 저축형에 대한 어떤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순수한 사망을 보장을 받기 위한 어떠한 정기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비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저축형 기능도 있지만 또 사업비, 보험회사에서 내는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의 그 일정한 금액의 그 금액을 공제를 하기 때문에 좀 보험료가 좀 비싸다는 어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기보험이라고 있는데요. 정기보험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만약에 사망을 하시면 약속된 그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기간을 딱 정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 보험료가 굉장히 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그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기간이 정하니까 내가 좀 더 사망보험을 조금 더 많이 갖고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단점은 뭐냐면 정기보험은 일단 80세까지밖에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80세 이후에 돌아가신다는 거는 보장을 안 하고요. 80세까지가 최대 그 보장 기간이고 또 하나는 만기가 됐을 때는 일단 환급금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80세까지 만약에 내가 가입을 했다? 그래서 80세 이후에 돌아가시게 됐다? 그럼 80세 만기가 됐을 경우는 그 종료가 되면서 해지환급금이 하나도 없는 어떠한 그런 약간의 좀 아쉬운 경우가 있고요. 물론 해지환급금을 조금 발생을 시킬 수 있게끔 거기에 적립금을 더 넣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순수한 정기보험의 어떤 기능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 좀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종신보험과 그 정기보험은 각각 어떤 분이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의뢰자분 같이 사망보험금을 처음에 내가 필요성이 있을 때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사망보험을 받으시다가 나중에 연금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니즈가 있는 분들은 종신보험을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좋고요. 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살아있을 동안 특히 그 자식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생활에 이제 독립하기 전까지는 최대한적으로 사망보험금을 많이 좀 확보하고 싶다. 이렇게 사망보험금을 집중적으로 좀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기보험을 좀 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두 번째는 중간에 유니버셜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유니버셜 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니버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유니버셜 보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유니버셜 보험은 딱 세 가지로 좀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납입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납입이라고 가로치고 들어가 있겠지만 이 자유납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2년이나 3년 예전에는 2년이었지만 요새는 이제 3년으로 많이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혹시 그 문제가 돼서 보험료를 혹시 내가 안 내더라도 이 보험은 실효나 해지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하나도 안 내도. 그럼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두 번째 지금 설명한 납입 유예 제도인데요. 내가 만약 보험에 안 내도 의무 납입 기간 동안에 그 소비자가 그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보험료 안에는 저축성 기능에 대한 적립금으로 축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의무 납입 기간 안에 냈던 보험료가 적립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나고 나면 혹시 보험료가 안 나더라도 내가 사망 보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납입 담보에 대한 위험 보험료만큼만 차감해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3년의 의무 납입 기간이라고 하면 한 10년 이상은 보험료를 안 내도 보험은 좀 유지가 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세 번째는 또 중도 인출 기능이 있는데요. 중도 인출은 우리가
돈이 좀 없거나 이러면 보험사에다 약관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중도 인출 기능은 약관 대출이 아니라 내가 낸 돈에 대해서 내가 그냥 찾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적립금의 일정한 부분만큼을 내가 찾을 수 있는 어떤 기능이 탑재를 함으로써 이 유니버셜 기능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 보험을 유지하거나 또 보험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처음에 이 보험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었어요. 그러면 맨 앞에 있던 그 변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사에서 소비자가 보험료를 받으면 이걸 운영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좀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공시율형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또 변액인 형태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공시율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보험사에서 받으면 매달 보험회사에서 이 정도의 이율을 불이해드리겠습니다라는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율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럼 이런 공시이율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냈던 보험료에 최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 손해는 보질 않습니다. 물론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적립금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냈던 보험료에서 그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는 발생할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뺀 나머지 그 금액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가 있지만 단점은 공시이율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0.5%예요. 그리고 지금 보험사에서 공시이율에 이렇게 최저 보증 10년 이상의 최저 보증 이율이 0.5% 이하로 좀 어떤 회사는 0.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시이율형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뭐 연금 전환을 하거나 이런 적립금을 활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불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변액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소비자한테 받은 보험료를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거 장점을 보게 되면 채권이나 그 주식에 투자하다 보니까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1,45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오늘 현재 한 2,100에서 2,2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고요. 세계에서 복구율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식 상황이 좋으면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는 어떤 큰 장점이 있는 대신 또 단점은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됐을 경우에는 원금에 대한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장기 상품 아닙니까? 그래서 10년 이상, 대개 보면 10년, 20년, 30년을 유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변액 같은 경우, 이 투자형 상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에는 이론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질 않고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용어로 DCA 효과를 발휘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어떠한 그 효과는 상당히 많은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만약 그 어떤 그 형태를 하냐? 저는 변액을 꼭 추천해 드리라고 저는 추천해 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면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목적이 사망을 보장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사망 보장금을 갖고 가시고요. 일단 어느 정도 지금 이 40대 남성분이 그 자식이 2명 있었는데요. 이 2명이 한 20년이나 25년 후면 이제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65에서 한 70세 정도 되면 일대 70세 정도에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일시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거를 연금으로 전환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큰 그 연금 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두 번째 질문에 연금을 조금이라도 좀 더 준비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한 20만 원 정도를 좀 준비하고 싶다고 이렇게 의뢰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연금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좀 나을지를 제가 한번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추가 연금을 준비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새로운 변액 연금을 가입하는 방법하고요. 지금 이 보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연금을 변액 연금을 하는 거하고 이 보험에 추가로 그 추가 납입을 통해서 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추가
새로운 변액연금을 가입을 하는 어떠한 방법에 있어서는 변액연금을 가입을 하게 되시면 아시겠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사업비를 공제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만약에 낸다라고 하면 20년을 만약에 나입하면 총 보험료가 4,800만 원입니다. 4,800만 원인데 이분이 70세에 예상 적립금을 한번 보니까 6,650만 원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 연금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보험사에서 사업비가 한 10% 정도를 제외합니다. 그 나머지가 적립이 되는 거고요. 3.75%를 예상을 할 때 6,65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분은 이렇게 새롭게 가입을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보험에 추가 납입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보험은 지금 가입하셨던 보험은 추가 납입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혀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이 부분이 가입했던 이 보험은 추가 납입이 기존에 있는 종신보험이랑 다른 어떠한 그 계정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납입은 사업비도 하나도 안 뜨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여기 추가 납입하는 순간 20만 원이 온전히 다 특별 계정에 투입이 돼가지고 그것이 운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똑같은 20년을 납입을 했을 때 예상 적립금을 한번 보시게 되면 7,200만 원이 돼요. 내가 20만 원 내는 돈은 똑같은데 20년 후 70세 때 벌써 한 6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크게 많이 변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분 같은 경우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보험의 절대적인 목적과 딱 부합했던 상품을 가입을 했던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추가 납입을 연금을 가입을 할 때 이거는 제가 팁으로 드렸었던 내용 추가 납입을 활용하는 것은 기존 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혹시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 무엇을 느끼셨나요?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이라도 저를 찾아주십시오. 지금까지 보험대장군 김성군이었습니다. 네, 김성군 전문가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의뢰해주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보험 정말 잘 들었다라고 칭찬을 받은 의뢰자님은 처음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더 좋게 잘 변경이 되는데 다시 한번 그럼 점검을 해볼까요? 네네. 처음에 의뢰해 주신 내용처럼 네. 종신과 그다음에 연금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네. 하는 보험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근데 잘 선택을 하셨죠. 네. 잘 선택을 하셨는데 연금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맞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 납입으로 연금을 따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상품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하고 의뢰해 주셨지만 네.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보험에 추가 납입을 함으로써 사업비를 제어하지 않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제외가 되지 않기 때문에 20만 원이라는 그 돈이 고스란히 특별 계정에서 원금 떼지 않는 돈이 네.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금 재원이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고요. 그쵸. 따로 연금을 들었을 때에는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의 재원밖에 되지가 않지만 네. 추가 납입을 활용했을 때에는 거의 2억 원 가까운 연금액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뭐 새로 가입을 또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또 사업비가 떼이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을 해서 원금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많은 수익률을 챙길 수 있게끔 변경을 해드린 것 같은데 여기 다 나와 있네요. 그렇죠? 네네. 네, 아까 사망 보장은 1억 1억 원. 그대로고 네. 연금 보장 금액만 네. 바뀐 지금, 거죠. 예, 연금 보장 금액이 아까 7천만 원에서 네. 또 20만 원을 따로 보장을 만들고 싶다라고는 하셨는데 따로 보장 만드는 것보다 지금 가지고 계신 종신보험에다가 추가 납입을 함으로써 거의 2배 이상의 효과를 네. 더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거의 2배 이상이면은 정말 큰 효과죠. 네, 추가 납입 제도를 잘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장 기간은 그대로 종신토록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테트리스 표로도 바뀐 보험 상태를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뭐 저축형 전환도 있었고, 새로 네네. 보이는 게 투자형이 보이네요. 네네. 어. 투자형이 이게 변액연금이었잖아요. 네. 예, 변액연금도 불안해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맞아요. 나는 그 주식 이런 거 막 내 돈 손해 보는 거 이런 거 싫어.
싫어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보험은 장기 상품이고요. 한 번에 내가 1억 원을 딱 넣는 게 아니죠. 그쵸. 매달 정해진 금액을 넣는 거기 때문에요. 많이 올라갔을 때는 적게 사고 내려갔을 때는 많이 사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적게 사고 많이 사고를 반복하게 되면요. 네. 결국은 우상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또 우리 김성문 전문가님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게 워낙에 금리가 낮아서 지금은 그런데 또 시장 상황은 좋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변액연금도 잘만 활용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형 변액보험으로 변경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제도성 특약은 뭘까요? 제도성 특약이라는 네. 건요. 지금 저축 전환 된다는 거. 저축 전환이 지금 사망 보장을 일정 기간 가지고 있다 연금 전환하겠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저축형으로 전환되는 것들은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이 저축형으로 전환되는 상품들이 조금 각각 좀 다 네. 종신보험이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상품에서는 이 제도성 특약으로 저축성 특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축성 특약으로 7년 이후에는 연금 전환이 아니라 저축 통장처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그 사망 보장이 끝나면은 연금 전환하실 때 70세 이후에는 종신토록 연금으로 전환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사망 보장을 하면서 70세 이후는 연금 개시까지 해서 우리 시청자님이 가장의 그 부담감, 책임감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보험으로 잘 리모델링을 맞춰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내 보험도 리모델링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벌써 3교시입니다. 오늘 3교시는 오늘의 1교시를 통해서 다뤘던 실버보험, 시간이 부족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3교시에 다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실버보험, 오늘은 긴 인생길잡이 신경이 전문가께서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긴 인생 길잡이 신경이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도록 오늘도 많은 내용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7090 실버보험인데요. 이 보험을 자세히 준비하는 이유는 이제 보험의 역사를 먼저 좀 아셔야 되는데 예전에 한 15년 전만 해도 사실 55세가 넘어가면 보험을 가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전만까지만 해도 이제 보험은 나이가 먹어도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보험 가입하는 거 정말 어려웠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제 보험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내가 유병자 이런 질환이 있으셔도 보험을 다 가입할 수 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아직 모르셔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부모님 보험 한번 꼼꼼히 보시라고 준비해 봤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보면 만성질환이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만성질환이 있나 확인해 봤습니다.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뭐 간단히 수술해서 끝나는 질환이 아니고 만성, 계속해서 갖고 가는 질환을 말할 수 있는데요. 1위가 바로 고혈압이죠.
56.7%, 2명 중에 1명이 고혈압 환자 65세 어르신 이상이 그렇다라고 나와 있고요. 3위에 당뇨병이 있고 그다음에 5위에 고지혈증, 백내장 등 뇌졸중도 있고 심근경색 이렇게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50% 이상 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요. 아까 1교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10명 중에 9명이 이미 만성질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전에 2008년도에는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3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계자료 2017년도에는 무려 51%로 만성질환을 3가지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령대별 수술, 만성질환이 있으면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그런데 연령대별로 어떤 수술, 이런 수술들을 얼마나 많이 하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통계자료에 30대가 수술비가 꽤 높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 30대에는 이제 현저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생기는 것으로 상해, 다치는 수술이 굉장히 많고요. 질병으로 수술하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 50대, 60대, 70대 가장 질병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높게 나와 있는데 특히 70대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또 보시기에 80대 이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줄었다라고 보시는데 사실 줄은 게 아니고 현재 이제 봤을 때 평균 수명이 80대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88세, 여성분들은 아직 평균 수명이 85세를 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술비가 작게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이걸 역학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시면 80대 이상 돌아가시기 전에 다 수술을 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빈도 수술,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어떤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지 통계 자료를 보겠습니다. 70대 부동의 1위가 백내장이고요. 그리고 2위 척출, 3위 슬관절, 4위 스텐트 삽입 수술, 5위 담낭 절제 수술 등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게 수술비인데요. 8년 만에 심장 수술비가 8년 만에 처음엔 8년 전에는 1,550만 원을 주면 심장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2,694만 원을 줘야 심장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42%가 수술 비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수술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술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를 투입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비용은 기술이 좋아진 만큼 수술 비용이 높아졌다 이렇게 유추해 보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 가장 많이 드는 수술비는 바로 심장의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해서 심장 혈관을 잘라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우회를 할 수 있게 하는 수술인데 그 수술비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뇌 기저부 수술이 2위로 나와 있습니다. 수술비가 이렇게 많이 들죠. 이 수술비 많이 드는 이 수술비는 바로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바로 피가 끈적해지기 때문에 혈관 질환이죠. 이 부분을 바로 혈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유병력자들은 이런 수술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많은 수술비가 드는데 사실 보험은 다 준비하면 좋잖아요. 근데 1교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실비보험 아주 좋죠. 실비보험이 아주 좋은데 사실 실비보험은 계속해서 갱신이 되고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 보험료를 낼 수 있을지 그것이 가장 부담이기 때문에 저는 비싸고 오르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진단비 보험을 또 두 번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단비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뇌혈관 질환 진단비 1회만 딱 받으시고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다시 또 수술하시거나 반복적으로 했을 때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도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수술비죠. 수술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와 있는 수술비는 주고 또 주고 반복해서 여러 가지를 가입하고 있으면 반복해서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수술비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런 수술비를 가입하시게 되면 얼마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수술비를 가입하면 자, 가장 돈이 많이 드는 혈관 질환, 뇌와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을 했을 때 보면 1,52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 플랜을 2개를 준비했습니다. 7080이라서 70대, 80세까지 준비하시는 보험을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당뇨로 수술했을 때 530만 원이고요. 그리고 백내장, 부동의 1위 백내장이었죠.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에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5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 백내장 수술하러 가시면 수술비 50만 원 정도면 가능하세요. 그래서 작은 백내장 수술비 50만 원이고요. 만약에 당뇨가 생겨서 코드를 당뇨성 백내장이다라는 코드를 받으시면 수술비가 무려 5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빈도 수술에서 3위에 해당되는 디스크 수술비까지 10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 수술비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수술비를 금액에 상관없이 수술은 작게 하시면 작은 금액, 큰 돈이 들어가는 금액이면 큰 수술비를 준비해 드리는 플랜입니다. 보험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장 내용을 보시면 뇌혈관 허혈성 심장 수술비 1,000만 원, 만약에 내가 허혈성 심장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1,0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64대 질병에서 3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종수술비에서 200만 원, 질병 수술비에서 20만 원 이렇게 해서 수술비를 반복해서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보험료 중요하겠죠. 이렇게 많은 수술비 어르신들이 보험을 드는데 비쌀까요? 비싸면 가입하기 어렵겠죠. 자, 70세 남자분들 가장 수술을 많이 하시는 70세 남자분들은 6만 4천 원에 가입이 가능하시고 여성분들은 4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이 보험은 20년 갱신 상품인데요. 70세에 가입을 하시면 90세까지는 같은 금액으로 유지를 하실 수 있고 90세 이후에만 한 번의 갱신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자, 80세는 56,300원이고요. 여성분들은 37,000원에 이렇게 많은 수술비를 주는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플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세 분들이죠. 예전에 90세 분들은 어떻게 보험 들었을까요? 지금은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90세 분들도 이런 수술비 플랜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수술비 다 준비하실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보험료 보시면 남성분 33,000원, 여성분 3만 원에 준비 가능하십니다. 정리를 해봐드리면요. 70세, 90세까지 가입 가능한 유병자, 아프신 분들도 안 아프신 분들도 다 가입하실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이고요. 갱신 기간이 길기 때문에 20년 후에 갱신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오를 거라는 부담감이 줄었습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수술비 중복, 반복하실 수 있는 수술비고요. 좋은 실손보험이기는 하지만 비싸고 갱신되는 실손보험 대신해서 가장 많이 드는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좋은 수술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 3교시를 통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문의가 많았던 실버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가입을 좀 해볼까라거나 조금 더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1교시부터 3교시까지 배운 내용들 핵심만 콕콕 집어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보험스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1교시부터 3교시까지 함께 하시면서 보험과 조금 더 친숙해지셨나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보험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